길었던 무더위도 그리고 여름 휴가철도 점점 막바지 단계에 다가가는 것 같습니다. 뭐 거의 다 끝났다고 봐야 할 텐데요. 오늘의 콘텐츠는 늘 일상을 휴가처럼 또 휴식과 함께 즐기는 새로운 문화가 있다고 해서 오늘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하는데요. 바로 워케이션입니다. 먼저 오늘 워케이션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 나눌 세 분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워케이션이라고 하면 사실 용어부터가 굉장히 생소해요.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낯설어 하실 것 같은데 어떤 말이에요? 영어로 풀어 쓰자면 워크와 베케이션, 일과 휴가를 같이 한다는 개념인데요. 일 자체를 휴가지에서 한다. 네, 이런 의미라고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 자체를 휴가지에서 한다. 네네. 그러니까 일과 휴가를 어떻게 보면 병행한다. 네. 병행한다라는 개념인데 요즘에 갑자기 이 워케이션이 떠오르고 있더라고요. 왜 그런 건가요? 어떻게 보면 이제 이번 코로나가 이거를 좀 많이 촉발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IT 기술이 굉장히 발전을 하고 또 사회의 어떤 일을 하는 방식이 우리가 이제 리모트로 여러 가지 스마트 기기를 활용해서 일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술적인 요소들도 많이 발전을 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이제 재택근무, 그러다가 원격 근무, 꼭 집이 아니어도 원격 근무 이렇게 하다가 또 굳이 그렇게 할 필요 있나? 휴가지에서도 할 수 있겠구나라고 해서 이런 워케이션이라는 개념이 좀 더 이제 점점 발전하게 된 것 같습니다. 아니 휴가를 갔으면 휴가만 즐겨야지 왜 거기 가서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업에서 워케이션을 도입하게 된 기가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코로나19 때문에 이런 문화가 생겼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요. 그때는 어쩔 수 없었죠. 회사에 사람들이 모일 수가 없으니까 재택근무로 전환을 해서 집에서 일을 하자라고 됐었는데 이제 그게 한번 경험을 하고 나니까 직원들 입장에서 너무 좋았던 거예요. 그 기억을 잊을 수가 없는 거죠. 좋은 기억들을 갖고 있다 보니까 기업 입장에서 그럼 이거를 직원들의 복지로 계속 이어나가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이제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기업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이제 이 워케이션이라는 거를 직원들의 복지로 강력한 정책으로 밀고 있고요. 덕분에서 많은 육지 직원들이 내려와서 같이 근무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쨌든 직원들은 회사에 다 가기 싫어하는 건 맞네요. 그러다 보니까 회사에서는 그래 그럴 거면은 복지 차원에서 휴가와 일을 병행하게끔 워케이션 제도를 도입한 뭐 그런 계기가 된 것 같아요. 네. 근데 또 직장인들이 사실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잖아요. 근데 휴가지에서 일을 하면 그 스트레스가 없어지나요? 아주 없어진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지만 그 대도시의 직장인들의 삶을 잠깐 이렇게 좀 예상을 해보면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일단 지하철을 타는 것부터가 굉장히 에너지를 많이 뺏기게 되는 일이더라고요. 저도 이제 서울에서 10년 정도 그 생활을 했는데 굉장히 그 밀도와 압력을 아침 일찍부터 겪고 사무실에 나가서도 그 압력 내내 고압 모드인 상태로 일을 해야 되는 상황이더라고요. 그런 분들이 어떻게 보면 당연히 번아웃이 오기 쉬운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저도 마찬가지로 번아웃을 좀 겪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주로 아예 저는 살러 왔지만 요새는 그 밥솥도 보면 고압 모드가 있고 무압 모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회사 소개할 때 저희는 무압 모드 사무실을 제공합니다. 이렇게 소개하기도 하는데요. 제주에 일단 와서 이제 비행기에서 내리는 순간 굉장히 그 밀도나 압력이 낮은 상태를 경험하게 되면서 새로운 어떤 환경에서 환기가 확 되는 그런 걸 많은 분들이 경험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워케이션의 저는 가장 큰 키워드 중에 하나는 환기가 아닌가 그런 생각. 분위기 전환 네. 이런 개념이구나. 그 용어 자체도 굉장히 낯설긴 한데 이게 일과 휴가를 병행한다, 함께 즐긴다 이 자체가 누군가에게는 굉장히 환상처럼 들릴 수 있거든요. 그 누군가는 접니다. 이게 가능한 일이에요? 뭐 실질적으로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여러 가지 다양한 유형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 이제 서구 같은 경우에는
특히 프리랜서라고 말하는 일컬어지는 이런 분들이 디지털 노머드죠. 개인적인 니즈에 따라서 정말 휴양지에 가서 일하고 싶을 때 일을 하고 쉬고 싶을 때 쉬고 이제 이렇게 시작을 했고 굉장히 시간이 많이 지금 그런 문화가 많이 정착이 된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또 일본의 경우에는 사실은 직장에서 어떤 혁신이나 동기부여를 위해서 정책적으로 좀 도입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보면 회사 차원에서 좀 도입을 하고자 한 거였고 또 거기에 플러스 지방의 어떤 욕구도 좀 있었어요. 지방이 소멸되는 거를 좀 더 지방에 보내서 이거를 좀 더 활성화해보자라고 하는데 한국은 좀 약간 일본의 지금 모델을 많이 따라가고 있는 것 같고 작년부터 많이 활성화가 됐는데 앞으로 이게 어떻게 좀 활성화가 되는지 우리 좀 지켜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 실제로 오시는 분들 지금 저희 공간에 오시거나 저희를 이제 활용하시는 분들은 IT 기업이 많기는 하지만 유통이나 다른 그냥 디자인 회사 이런 데들도 이제 콘텐츠 회사 이런 데들도 이제 충분히 이제 원격으로 일하실 수 있는 분들은 워케이션을 오고 계십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이제 원래는 디지털 노마드 딱 요 단어가 굉장히 뭔가 한정적이고 어떤 특권층을 아주 일을 잘하면서 굉장히 내 마음대로도 일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만 누릴 수 있는 그런 특권 같은 느낌이었는데 그 코로나 기간을 지나면서 우리나라에서도 굉장히 이게 누구나 이게 디지털 노마드처럼 한 번 정도 해볼 수 있구나 이런 분위기가 많이 확산된 것 같습니다. 아니 재현 씨가 실제로 워케이션을 하고 있죠? 네, 네. 어떤 식으로 하고 있어요? 저희 회사는 유연근무제를 도입하고 있어요. 그래서 근무를 시작하는 시간 또 근무를 언제 할지 말지도 직원들에게 온전하게 맡기고 있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얼마 전에 딸이 태어났거든요. 그래서 지금 14개월 정도 된 딸이 있는데 저는 이 유연근무제를 적극적으로 저희 집에서 사용을 하고 있죠. 그래서 재택근무도 물론 가능하기 때문에 공간에 제약이 없다 보니까 그래서 근무를 하다가 갑자기 이제 뭐 아기가 막 울다든지 뭔가 보챈다든지 소리가 들리면은 바로 나가서 이제 또 애를 케어를 하고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이제 일을 하고 이런 식의 좀 아내를 서포트할 수 있는 네. 그거는 저 워케이션이 아닌데? 워케이션이요. 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도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근데 뭐 물론 이제 그렇게 하기도 하지만 네, 또 제가 좀 울적하다, 좀 좋은 곳에 가서 일하고 싶다라고 생각하면은 이제 워케이션 그 시설이 잘 갖춰져 있는 곳으로 가서 근무를 하기도 하죠. 그래서 스스로 직원들이 적극적으로 뭔가를 더 할 수 있게 만드는 분위기를 조성하게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 동기부여가 네, 이렇게 네. 되게끔 만들어주는 거네. 네, 그렇죠. 아니 근데 그 뭐 이렇게 현실적으로 뭐 어떤 직종과 상관없이 다 가능하게끔 할 수 있는 게 이제 워케이션인데, 근데 그거에 비하면 흔하게 우리 주변에서 찾아보기는 힘들 것 같거든요. 실제로 제주에서 워케이션을 즐기는 분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나요? 실은 굉장히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을 것 같은데 이게 통계로 잡히거나 이런 부분은 사실은 없어요. 근데 이제 한국관광공사, 제주에서 조사한 것도 아니고 한국관광공사 조사에 따르면 어떤 그 선호지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앞으로의 성장 가능성이 있는 지역 이런 것들을 이제 빅데이터로 조사를 했는데요. 두 개 다 제주도가 1위로 나왔어요. 그래서 굉장히 선호도가 높다. 근데 실제로도 그러고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마 이런 부분은 현장에 계신 분들, 우리 박 대표님이 더 잘 아실까 싶긴 해요. 아주 굉장히 많이 밀려온다 이렇게 지금 현재 상황으로서 그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렵겠지만 제가 이제 4년 전에 처음 창업을 했는데 코로나 전이었어요. 그때는 우리나라에 숨어 있는 노마드나 프리랜서 분들이 다 일어나서 와라라고 생각했는데 진짜 안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너무 이게 하루에 한두 명 오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너무나 다양한 분들이 오고 계시고 그런 개인 프리랜서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 주신 기업에서 지원해줘서 기업의 지원금을 받아서 오시는 분들도 있고 어떤 스타트업이 다 같이 와서 옛날로 치면 워크샵이죠. 워크샵처럼 왔지만 워크샵이 원래는 펜션 빌려서 막 이렇게 노는 분위기였다면 지금은 일할 때 하고 또 저녁에 놀고 이런 분위기로 많이 바뀐 것 같습니다. 그럼 4년 초반에보단 지금이 훨씬 그 이용하는 분들이 많아졌고 숫자도 많아졌고 다양해졌고 음. 네 그렇게 그럼 인프라 같은 경우에는 저희는 그
그 일하는 거에 좀 더 집중했어요. 일을 잘 되게 하는 거. 그러니까 왔는데 제주까지 와서 일을 한다는 분들이 뭘 원할까 이런 고민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대도시에 있는 공유 오피스들이랑 그럼 우린 뭐가 달라야 되지? 그냥 바다 보이고 이런 거 말고 우린 뭘 더 집중해야 되지? 이런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점점 지금 잘 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동남아까지 진출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아, 네네. 지금 3호점은 이제 그 캄보디아 시엠리프라는 곳에 있습니다. 거기가 이제 앙코르와트로 유명한 마을인데요. 네, 그쪽에 많은 배낭여행객들이 있고 그쵸. 이미 많은 사람들이 또 머물면서 일하는 분위기가 이미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곳들을 좀 저희가 타겟팅해서 동아시아에 10개는 만들고 싶다 이런 꿈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실제로 그쪽에 계신 분들도 뭐 제주로 많이 아, 오시는 그렇죠. 편인가요? 그럴 수 있죠. 근데 아직은 그렇게 막 발생이 되고 있진 않은데 노마드들 분들의 특징은 어디 한 군데 가서 다음 목적지를 막 생각하고 있지 않거든요. 거기 가서 거기서 소개받거나 거기서 만난 친구들끼리 야, 우리 그러면 이번에 서울 가볼까? 이렇게 해서 단체로 오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더라고요. 근데 서울까지는 이제 많이 열렸는데 제주는 아직 이 미지의 영역인 것 같아서 더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그분들이 생각도 못했던 곳에 왔는데 너무 좋으면 피들이네 거의 이렇게 계획 없이 즉흥적으로. 네, 그런 분들이 아마 노마드 성향이 많을 겁니다. 그럼 실제로 제주에서는 워케이션 어떻게 즐길 수 있을까요? 저희가 이제 처음에 문 열고 그냥 말씀 주신 것처럼 이렇게 오피스에 뭐 의자 갖다 놓고 모니터 갖다 놓고 이런 것만 처음 했을 때는 그것만으로도 만족하시는 분들이 계셨지만 이제 아 뭔가 좀 제주까지 왔는데 다른 것도 여기서 좀 이렇게 많이 프로그램을 진행했으면 좋겠다 이런 요구들이 좀 있었습니다. 근데 저희는 조금 저희 그냥 기업의 색깔 자체를 약간 내성적인 공간? 약간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책 보고 뭐 이런 건 좋지만 막 같이 떠들썩하게 파티하고 피자 먹고 이런 거는 이제 지향하진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아, 그러면 우리만의 좀 그런 우리 색깔에 어울리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을까? 이런 것들을 좀 고민하다가 그냥 마당에다가 불멍 타임을 한번 진행을 했었어요. 네, 그때 오고 싶은 분들 오시고 뭐 그냥 같이 얘기해요 했었는데 꽤나 많은 분들이 오셔서 뭔가 캠핑하는 분위기가 확 되면서 너무 얘기하는 게 즐겁게 잘 진행이 됐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 프로그램을 따로 이제 오피스 아워 이렇게 이름을 붙여서 진행을 지금도 하고 있는데 그런 식으로 저희 자체적으로 이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제공을 드리기도 하고 이제 주변에 이제 뭐 요가원 혹은 뭔가 오름을 산책하거나 아니면 요새는 이렇게 마이크를 귀에다 끼고 곶자월을 산책하는 그런 프로그램도 있거든요. 그 자연의 소리를 온전히 듣는 거구나. 네. 바람 소리, 새 소리, 벌레 소리까지 들리면서 이제 1시간 정도 그 걷고 오는 건데 그런 것을 이제 도시에서는 생각도 못했던 그런 어떤 진짜 옛날 말로 힐링하는 그런 경험까지 이제 워케이션 와서 이제 겪고 가시니까 더 만족도가 높아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다른 분야와 좀 연계해서 프로그램 짜면 더 좋은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저희가 다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로컬에서 활동하시는 많은 분들이 계셔서 저희도 한 4년 정도 되니까 그런 분들과도 이제 소통하면서 지내게 되더라고요. 혹시 뭐 추천할 만한 워케이션 장소 있을까요? 제주 안에서도? 네, 좋은 시설이 있습니다. 많은 시설이 정말 있는데요. 보면은 놀이 시설도 굉장히 잘 갖춰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간단한 보드 게임 같은 것도 가능하고 가서 이제 하루 종일 또 앉아 있다 보면 찌뿌둥하다 보니까 뭐 간단하게 당구를 칠 수 있는 당구대도 마련이 되어 있고 덕분에 이제 저희 회사 직원들 같은 경우는 그런 시설 자체에서 받는 그런 에너지가 있나 봐요. 자기들이 어떻게 일을 하고 있는지를 아예 동영상으로 촬영을 해서 유튜브에 올렸더라고요, 직원들이. 그래서 그 딱 봤는데 진짜 막 일을 하다가 이제 좀 리프레시가 필요하다라고 하면은 바로 뭐 자전거 타고 근처 뭐 바다, 오름 이런 곳으로 가서 좀 돌다가 근처에 이제 유명한 맛집 어디 있을까 찾아봐갖고 바로 가서 밥 먹고 인증샷 올리고 SNS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근무를 하고 그래서 참 이런 워케이션 시설들은 직원들에게 정말 긍정적인 에너지를 넣어주는 너무 고마운 존재인 것 같아요. 일단은 그 일하는 공간만 싹 바꿔줘도 일의 능률이 확 오르는 것 같아요.
그걸 맞아요. 직접 느끼고 있는 거고. 네, 그렇죠. 같이 연결해서 얘기를 하면 예를 들어 이제 세화에서 마을 협동조합 중심으로 워케이션 센터를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마을 주민들이 그분들과 저녁 시간대를 같이 보내요. 마을을 주민들이 이제 여행을 시켜드리고 설명도 해드리고 그 네트워킹 데이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라든지 마을 해녀분들이 따온 소라나 이런 것들을 저녁에 같이 와인이나 맥주를 같이 곁들이면서 이렇게 한다든지 이렇게 하다 보면 사실은 어떤 기업을 유치하고 근로자들이 와서 쉬는 것뿐만 아니라 지역사회하고의 어떤 네트워킹을 하면서 지역이 상생하는 모델이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아니 제주도에서도 이 워케이션과 관련해서 지원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 네. 사실은 다른 지역에 비하면 제주도는 약간 늦었어요. 워낙에 이제 환경이 좋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금전적으로 지원 프로그램은 살짝 늦었지만 우선은 이걸 지원할 수 있는 그 조례를 가장 먼저 인프라를 먼저 만들었습니다. 예전에는 기업이 본사를 이전했거나 여기에 유치를 했을 경우에만 이런 지원을 해줬었는데 지금은 원격 근무를 하거나 분산 근무를 했을 경우에 지원을 해줄 수 있는 제도적인 것들도 만들었고 또 이제 다른 지역처럼 최근에는 이제 그 워케이션을 했을 경우에 지원 프로그램도 만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뭐 이런 인프라나 환경 말고 정책 지원만 따져봤을 때는 어디가 좀 잘 돼 있다고 보세요? 모델이 다 달라요. 네, 조금씩 다 다른데 예를 들어서 이제 가장 인프라까지 확실하게 이제 갖추고 시작하는 거는 부산 지역이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여기는 행정안전부의 지역 소멸 기금이라는 게 있는데요. 그거를 이제 활용을 해서 인프라도 아주 크게 60억 원을 들여서 만들었고 이 각각에 대해서 뭐 5일 이상 체류했을 때는 숙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전폭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 이렇게 만들었고요. 가장 먼저 움직인 거는 강원도인 것 같아요. 네,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그 서울에 있는 중소기업들을 유인하기 위해서 서울산업진흥원과 협업을 해서 발빠르게 움직였고 또 뭐 대기업하고도 기업하고 제휴해서 또는 기관과 제휴해서 굉장히 빨리 움직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 조금 늦긴 했지만 그래도 제주도에서도 적극적으로 정책 지원을 좀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네네. 또 많은 기업들이 관심을 지금 보이고 있는데 네네. 제일 궁금한 게 이거예요. 그럼 이게 실제로 효과가 있는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이용자 측면에서는 만족도가 거의 100%에 가깝다고 보여지고요. 근데 와서 정말 일을 열심히 하고 오히려 더 영감을 받거나 아니면 더 창의적인 작업을 해야 되는 분들이 여기서 작업을 더 잘 하거나 그렇게 되는 경우를 저는 몇 번 이제 마주했는데 아직까지도 이제 그 기업의 어떤 운영자 입장에서는 아주 흔쾌히 자 갔다 이거 휴가가 아니에요. 휴가가 아니고 그냥 근무 일수에 다 포함되면서도 흔쾌히 제주에 자 일주일 갔다 와 이렇게 하기가 좀 어려운 것도 또 이해가 되면서도 그런 상황은 실제적으로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럼 기업에서 느끼는 그런 네. 긍정적인 효과 어떤 게 있어요? 일단 좀 두 가지로 분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관리자 입장에서 느꼈을 때 이 정책과 저 같은 직원 입장에서 느꼈을 때 일단 제가 이제 오기 전에 저희 대표님이랑 얘기를 좀 해봤어요. 그래서 이 워케이션이라는 정책을 통해서 기대하는 바가 무엇인가라고 얘기를 해봤는데 사실 업무의 효율성을 증대시킨다는 측면에 있어서는 기대를 전혀 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어요. 약간 이제 휴가와 일을 동시에 하는 거다 보니까 업무의 효율성을 기대할 수는 없다라고 분명히 이제 얘기를 나눴어요. 그런 의견을 주셨고, 근데 또 이 직원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사실 상당한 에너지가 도움이 되거든요. 에너지를 받아요, 정말. 직원들이 일하는 데 있어서 좋다 보니까 저희가 이 문화를 좀 다른 회사들에게도 알리자.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그런 질문들이 굉장히 많이 와요. 어떻게 하냐? 이게 어떻게 이 문화가 가능하냐라고 해서 하도 문의가 많다 보니까 저희 직원들이 스스로 우리가 그럼 이렇게 회사 생활을 한다는 거를 한번 보여주자라고 해서 얼마 전에 이제 워케이션 리케이션이라는 책도 이제 한 권 작성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 직원들이 한 명 한 명 돌아가면서 자기 이제 느낌 이제 어떤 식으로 이 제도를 이용하는지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해서 이걸 이제 크라우드 펀딩으로 모금을 하고 성공해서 출판을 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작업을 했던 적도 있었어요. 그래서 뭐 이 의도한 바는 아니었겠지만은 이런 긍정적인 에너지 덕분에 뭔가 저희 회사의 소중한 자산이 또 이렇게 생겼다고 볼 수가 있겠죠. 일본이 우선 이런 워케이션 제도를 먼저 도입을 했다 보니까 그 일본의 NTT 데이터라는 회사에서 이걸 도입을 해보고 실제 이런 거를 측정을 해봤더라고요. 그래서 결과를 봤더니 우선 업무 성과가 일단은 2배가 올랐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런 효과가 한 5일 동안 지속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건강, 육체적으로 그리고 이제 정신적으로 스트레스가 한 37% 감소가 됐고 이후에 걸음 보수가 한 2배로 증가를 했대요. 그래서 실제로 업무 성과라든지 직원들에게 어떤 효과가 있는지 실제로 계량적으로 좀 한 연구가 있는데 사실은 이런 연구가 좀 활발하게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지 기업 차원에서도 기업에서 이거에 충분히 투자할 가치가 있구나. 관리자 입장에서는. 네, 그렇죠. 네. 늘 관리자 입장에서는 불안하거든요. 직원이 갔을 때 업무를 하고 있는 건지 성과가 날 건지에 대한 불안감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저는 또 기업 차원에서 효과도 있지만 아까 지역 상생 모델로 가져갔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 게 일본에서는 이렇게 기업하고 지역사회가 같이 있다 보니까 같이 네트워킹을 하다 보니 지역사회의 어떤 문제점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사업화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고령자가 혼자 독거노인이 이 지역에 많다고 하면 실제 일본의 미나미초 지역에서 이런 실험이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이제 보호하기 위한 뭐 시스템을 만든다든지 그리고 피난 유도 앱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기업은 기업 나름의 어떤 그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만든 거고 또 지역 차원에서는 지역사회의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데 이런 역할을 한 사례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주도도 충분히 이런 것들이 좀 일어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 지금 대표님 운영하는 그 지점들이 있잖아요. 그럼 그 지점에 그 지역 주민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네. 혹시 같이 뭐 협업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거나 이런 게 있으세요? 네, 저는 이제 생활이처럼 이렇게 아주 지역과 마을과 밀접하게 하지는 못하는데 일단 주위에 있는 이제 분들이 저희 오피스도 많이 좋아해 주시고 저희가 이제 채용을 하거나 할 때도 이제 최대한 이제 가까이 채용도? 사는 이제 분들이 저희도 같이 일하면 훨씬 좋거든요.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일단 저희는 식사나 뭐 이런 디저트 이런 거를 제공을 못 하기 때문에 오히려 그러니까 마을에 있는 맛집들을 많이 소개해드리고 그쪽 추천을 많이 드리면 그쪽으로 가서 또 이용을 하시기 때문에 그런 어떤 조금 아주 작은 상생 그 정도를 네,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리고 이제는 엔데믹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코로나19 이후에 재택근무자가 늘긴 했지만 다시 회사로 돌아가서 이제 일하는 근무자들이 다시 많아지고 있는데 그렇다면 또 이게 워케이션이 지속될 수 있을까 이런 의문이 들어요. 저는 지속 가능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많은 회사들이 이런 워케이션이라는 제도를 도입했으면 좋겠어요. 저 같아도 솔직히 그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관리자 입장에서 이게 과연 정말 업무 생산성을 늘릴 수 있을까라는 의심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 그게 정말 증명이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그 좋은 환경과 정책이 직원에게 미치는 영향은 상당히 크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시키지도 않았는데 그런 뭔가 영상을 찍어서 어쨌든 회사를 홍보할 수 있는 그런 도움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활동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그렇게 책을 출판을 한다든지 이런 활동 같은 것들을 하는 걸 보면은 확실히 이 워케이션이라는 제도가 다른 건 다 몰라도 그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회사에 대한 애정만큼은 확실히 올리고 있는 게 아닌가. 그리고 그 직원의 회사에 대한 충성도라는 거는 사실 굉장히 회사 입장에서는 중요하거든요. 직원이 나가면 안 되잖아요. 네. 오래 일한 직원일수록 노하우도 많고 내보내면 회사 입장에서 굉장히 손해가 크기 때문에 저는 이 워케이션이라는 제도가 반드시 지속 가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숙소 스테이를 같이 운영하다 보니까 그런 어떤 정보, 연락처들을 다 수집을 하거든요. 그래서 1년에 한 번씩은 이제 전수적으로 이제 설문을 하기도 하고요. 일단 저희는 그 대면하는 그 커뮤니티 매니저분들이 오셨을 때 이야기를 많이 나눕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오고 가는 이제 대화 속에서 저희가 발견하는 것들도 있고요. 네. 이게 저희만 하는 게 아니라 많은 지금은 뭐 호텔이나 큰 업체, 큰 기업들, 큰 이제 어떤 숙박 기업들도 워케이션이라는 타이틀을 붙여가지고 이제 숙소를 팔거나 그렇게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좀 아쉬운 거는 이제
그런 마케팅적인 요소로 하는 것도 뭐 있겠지만 실제적으로 왔을 때 이제 온 사람들의 만족도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모든 면에서. 그래서 그런 고객의 소리를 잘 듣고 이제 계속해서 개선해 나가는 작업들이 뭐 저희뿐만 아니라 제주 전역에서도 있어야 되지 않나? 네, 그런 생각합니다. 중요한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그 연구에서 보면 사실 이게 시작된 지 국내에 도입된 지는 얼마 안 됐는데 그간에는 작년까지만 해도 기업이 이제 워케이션 할 곳을 정해주고 근로자를 파견해주는 이런 형식이었는데 이번 조사를 해본 결과에 의하면 앞으로는 근로자들이 이제 선택할 수 있게 하겠다. 이 얘기는 뭐냐면 수요자의 만족도가 제일 중요해진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역에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박 대표님처럼 같이 고민하고 지역에서 이렇게 해줄 수 있는 거를 지속적으로 만들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단 이번 조사에서 좀 내용을 보면 사실은 워케이션을 할 때 기본적으로 필요한 인프라가 딱 두 가지인데 하나가 이제 업무할 수 있는 업무 공간이고 또 하나는 체류할 수 있는 숙박시설이에요. 근데 도심 지역은 이런 게 굉장히 잘 되어 있는데 이제 읍면으로 나갈수록 오피스처럼 이제 읍면에 있는 지역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인근 지역에 정말 근로자들이 선호하는 그런 숙박시설이 있는가 이게 미스매칭이 좀 많이 발생을 해서 이런 부분을 앞으로 어떻게 해소할지는 좀 고민을 해야 되겠더라고요. 선택권이 별로 없네요. 네. 그러니까 이제 좀 스테이 할 수 있는 머물 수 있는 장소가 여러 군데가 있어야 네네. 또 이용자들도 고르면서 그쵸. 나는 좀 더 편한 곳, 난 조금 좀 소박한 곳에 머물고 싶다라고 하면서 이제 고를 수가 있는데 네. 아직은 그게 부족한 것 같아요. 네네. 그런 게 좀 많이 발견이 됐습니다. 그럼 우리 제주에서 이렇게 워케이션 문화가 지속 가능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들이 더 필요하다고 보세요, 세 분은? 저는 해외를 저도 굉장히 중요하게 봐야 된다. 오히려 이제 국내보다도 해외는 더 집중적으로 우리가 마케팅을 좀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 게 이미 제주는 제도적으로 무비자가 되잖아요. 그래서 30일 동안 비자 없이 체류를 할 수 있습니다. 중앙정부에서는 워케이션 비자를 만든다고 하지만 우리는 이미 이런 제도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지금 되어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걸 좀 강점으로 내세워서 좀 해외 마케팅을 좀 많이 했으면 하는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외국인 분들도 오시면 좋은 것 같은데 아까 30일 말씀해 주셨지만 좀 짧아요. 그러니까 더 늘어났으면 이제 워케이션 비자 같은 게 생겨서 좀 더 2달, 3달 제주뿐만 아니라 뭐 다른 데서도 이제 머물 수 있으면 좋겠고 왜 그러냐면 실제로 저희가 외국인 분들이 한 달만 딱 채우고 일본으로 넘어가고 너무 아쉬워하는 몇몇을 봤거든요. 그래서 일단 그 분들은 진짜로 일하는 사람들이고 와서 네 정말 뭐 돈을 많이 쓰고 뭐 관광적으로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그런 건 아니지만 새로운 분위기를 만들 수 있는 좋은 어떤 한 카테고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아무래도 이제 워케이션을 원하는 직원들은 많죠. 그게 얼마나 좋은지도 잘 알고 있는데 대표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일반적인 기업에 이제 운영하시는 분들 그런 대표님들에게는 아직까지도 좀 많은 불신을 가지고 계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많은 이제 좋은 통계 결과도 알려주셨고 그리고 이제 대표님들이 직접 그 오피스에 오셔서 워케이션 장소에 오셔서 경험을 해보니까 너무 좋더라라는 거를 이제 깨달으셨다고 하니까 제주도라든지 뭐 정부 입장에서 그런 기업을 운영하시는 대표님들께 좀 적극적으로 이런 워케이션 장소를 직접 경험해 볼 수 있게 하는 그런 기회를 제공해 보는 건 어떨까 그런 게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조금 늦었다고 말씀 주셨지만 도가 이제 나서서 워케이션 하는 이제 업체들을 한 자리에 모으고 그 바우처 사업으로 지원하는 걸 시작을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이제 고를 수가 있어요. 기업들이 뭐 시골로 가고 싶으면 여기를 찍으면 되고 이런 식으로 이제 고를 수 있는 그런 지원 사업 형태가 이제 나오긴 할 텐데 일단 좀 늦은 거는 아쉽긴 하고요. 그렇지만 이제 그게 시행이 되고 또 잘 운영이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이고 특히 이제 제주시랑 서귀포시에 크게 아마 워케이션 센터를 마련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도에서도 뭐 잘 운영을 하겠지만 아마도 조금 더 이 워케이션을 날카롭게 바라보고 잘 고객의 의견들을 트래킹할 수 있는 것들은 저희처럼 이제 인생을 걸고 사업하는 사람들이
라고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 같이 이렇게 워케이션을 이제 주제로 일하는 어떤 민간 업체들을 좀 많이 지원해 주시면 더 힘을 내서 이런 분위기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참여자에 대한 선택의 폭도 넓혀주는 과 동시에 또 어쨌든 보면 공급자에 네, 대한 지원도 굉장히 필요하다는 말씀이잖아요. 필요합니다. 네, 네. 앞서 해외에 대한 부분을 좀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국내에서 엄청나게 지자체끼리 경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물론 여기도 감안을 해야겠지만 우리가 제주도는 사실 다른 지역에 비해서 직항 노선도 잘 돼 있고 뭐 비자도 돼 있고 잘 돼 있기 때문에 해외를 좀 더 좀 적극적으로 공략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근로자들이 지금 어떻게 생활을 하고 있고 워케이션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좀 연구가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실태를 좀 보고 애로사항도 좀 보고 앞으로 워케이션을 선택하는 주체는 기업이 아니라 근로자가 될 거기 때문에 이런 실태에 대한 거를 좀 자세히 잘 봐서 정책이 좀 과학적으로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일과 삶의 균형을 이제 워라밸이라고 하는데 개인의 일과 삶의 균형뿐만 아니라 뭐 기업, 더 나아가서는 지역의 균형까지 찾는 일. 이것까지 가능하게 하는 게 바로 워케이션이 아닐까 싶습니다. 너무 어렵게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가능성을 보시고 아마 많은 분들이 시도해 보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마칠 텐데요. 함께해 주신 세 분 진심으로 감사드리겠고요. 다음 주에 더 유익하고 또 다른 콘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 고맙습니다.